와우. 달슨의 라이브. 위클리 라리가. 네. 네. 이번 한 주에 따끈따끈한 그쵸. 라리가 소식을 전해주는 어떤 소식을? 오늘은 네. 지난주에 바르셀로나가 호되게 당했지 않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에게. 맞아요. 무자비하게. 그쵸. 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실점을 했느냐? 저 움티티나 막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수비가 약해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누굴까? 저는 조금 알아요. 네. 막 그 바르셀로나 요새 경기 보면 많은 분들이 야, 걔 좀 빼! 왜 자꾸 쓰는 거야? 느리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선수. 예. 바로 부스케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부스케츠 좀 빼. 빼라. 그게 제목입니다. 예. 한번 원래 이제 우리가 바르셀로나가 수비가 좀 불안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움티티의 불안, 아니면 피케의 뭐 부상 여파, 뭐 이렇게 센터백 쪽으로만 그 문제를 지켜봤는데 그쵸. 그거보다는 오히려 앞쪽에 방어선 역할을 하는 부스케츠가 문제다. 그렇죠. 그 역할도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많다. 오케이.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특징 중 하나가 네. 자신들보다 약한 팀들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양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팀들, 조금 이제 강팀들과 만나면 여지없이 패배하거나 비기거나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시즌에 만난 팀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바르셀로나와 좀 비슷한 규모의 팀들, 그리고 또 좀 강팀들과의 성적을 좀 비교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공격이 좀 센 팀 만나면 좀 얻어맞는다는 얘기네. 맞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수비가 좀 불안하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실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기 득실을 좀 따져봤더니 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7경기를 했는데 5골을 넣고 13골을 먹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벤투스에게도 조별리그 2차전에 그 두 번째 만났을 때는 0대3으로 패배했고, 너무 파리 많은데? 생제르맹 때는 4대1 패배했고, 레알 마드리드한테 3대1 패배했고. 그러면은 경기당 2골 정도를 내준다는 그쵸. 얘기인데, 야 너무 많이 내준다. 그래서 실점이 이렇게 많지?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르셀로나 경기 보는 사람들이 막 수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불안한 수비가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 네.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뭐 중앙 수비 라인의 불안함도 있지만 부스케츠가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가장 큰 좀 포인트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있냐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팀이죠. 그럼요. 그래서 볼을 점유하는 팀이다 보니까 높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저 오른쪽 그림처럼 수비 뒷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올라가니까. 그렇죠. 뒤가 좀 열리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 중앙 수비수들이 뒷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좀 공간이 굉장히 넓은 팀인 거죠. 이 바르셀로나에게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최후방 수비수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빠른 중앙 수비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를 내려가지고 막 한다든지. 물론 그거는 빌드업도 필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냐 바르셀로나 스타일이 맞습니다. 후방 빌드업 많이 하니까. 하지만 또 뒷공간이 넓어서 발도 빨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푸이올이나 뭐 마스체라나 이 선수들이 뭐 키는 크지 않지만 빠르게 이제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을 많이 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주는 것. 안 끊어주면 라인 뒷공간이 넓은데 저게 너무 불안하잖아. 그렇죠. 수비를 저기서만 한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끊어줘서 도와줘야 된다. 이 수비 라인 앞에서 끊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중앙 수비수들이 빠른 선수가 배치되어 있어도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넓은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가기 전에 앞선에서 볼을 끊어내면 혹은 패스가 정확하게 가지 않도록 방해를 해준다면 이 후방에 있는 중앙 수비수들이 공간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부스케츠가 수비도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섞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2009, 2010 시즌 바르셀로나가 잘 나갈 때 이제 기록들을 보면 인터셉트나 태클 같은 경우가 뭐 부스케츠가 한 경기당 3.4개, 뭐 3.2개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요번 시즌 기록만 보면 인터셉트가 1.7개 경기당. 와, 너무 줄었는데? 태클 성공한 횟수도 뭐 경기당 2개. 거의 심하게는 한 2배까지도 줄어들었고. 맞아요. 이거 뭐 되게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스케츠가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의 볼을 끊어주지 못하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 전과 같은 좀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음바페가 그냥 빠르고 기술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완전 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스케츠가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다는 문제점이 이제 부스케츠의 조금 기동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발이 너무 느려. 그렇죠. 너무 느려. 그래서 이제 메시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좀 수비적으로 이제 측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라키티치가 저 공간을 좀 커버해 주는데 메시는 항상 누군가 뒤에서 좀 커버를 해줘야 돼. 그렇죠. 예. 그렇게 또 라키티치가 측면으로 좀 빠져나가면 그럼 부스케츠가 커버해야 되는 공간이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경기를 보면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라키티치가 측면으로 나가 있고 부스케츠가 조금 올라가 있는데 이제 원래는 부스케츠가 수비 라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좀 올라가서 플레이했던 모습들. 좀 라인을 좀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었는데 이 부스케츠가 커버해야 되는 이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생겼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 부임한 이후에는 더용을 부스케츠 옆에 붙여주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용과 부스케츠가 수비 라인 앞에 같이 서면서 이제 더용이 부스케츠를 도와서 조금 더 부스케츠가 못 뛸 때 좀 더 많이 뛰면서 좀 차단을 해주고 수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더용이 좀 후방에 있다 보니까 앞선으로 좀 공격을 지원해주는 역할이 좀 부족해졌다. 왼쪽은 이제 쿠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초반에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게 공격이 좀 안 되니까 그럼 더용을 좀 올려볼까 했더니 더용이 위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그 완전히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거. 맞아. 박스 안으로 직접 자기가 들어가 버리잖아. 패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더용이 엄청나게 드리블해서 한 3-4명 제친 다음에 메시에게 또 어시스트 해줬고. 그랬더니 오른쪽처럼 부스케츠가 혼자 저 넓은 박스 안을 다 커버해야 된다. 그쵸. 근데 얘는 발이 느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죠.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 장면인데 더용이 공격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파리 생제르맹 공격을 이제 역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원래 역습은 갑자기 해요.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스케츠가 저 앞 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데 발이 느리니까 못 내려가고 있죠. 이 이미지가 상징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저 바르셀로나의 수비 앞 공간에서 너무나 쉽게 파리 생제르맹이 패스를 보내주고 뭐 측면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음바페에게 너무 쉽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파리 생제르맹 전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어요. 또 그러네. 그래서 뭐 수비 앞 공간을 부스케츠가 제대로 메워주지 못한다거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기회도 만들어지고 파리 생제르맹이 대량 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었죠. 또 좀 문제는 근데 부스케츠가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수비들이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많이 안 좋죠. 부상이거나 못하거나. 그래서 이제 뭐 왼쪽 수비수부터 보면 움티티 그리고 렁글레가 뭐 주전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발이 빠른 선수들이 또 아니고 또 움티티는 부상 때문에 이제 스프린트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놓치는 장면이 너무 많고 뭐 오른쪽 중앙 수비수 보면 피케는 부상으로 빠져 있고 아라우오는 정말 빠른 것이 이제 좀 장점인 선수인데 빌드업은 조금 약해도 실수가 좀 많고 선수 따라가다가 실수하는 장면도 많고 근데 또 민구에서는 경험이 또 부족한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라인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스케츠까지 수비 라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냥 앞으로 뻥 차놓고 우리 팀의 빠른 선수가 저 바르셀로나의 좀 불안한 수비들과 1대1로 스피드 경쟁을 붙이는 것.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의 공략법처럼 되어가고 있죠.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일단 역습으로 실점하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들에게 매 경기마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부스케츠를 빼지 못하죠. 왜요? 언제나. 왜? 그래서 뭐 발베르데 감독도 그랬고. 왜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부스케츠가 이 바르셀로나의 그 빌드업 과정에서 그놈의 빌드업. 그쵸. 그 볼의 순환을 사실 정말 잘하는 선수이긴 하죠. 그 연결고리 역할을. 그건 인정. 그 연결고리 역할을 부스케츠보다 잘하는 선수는 사실은 손에 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역할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저 선수를 못 빼고 있어요. 바르셀로나를 봤을 때 부스케츠의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것이 아니냐. 부스케츠 대신 더용도 넣어보고 피아니치도 넣어보고 했는데 부스케츠보다는 못해요. 확실히. 저 후방에서 패스를 전개해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볼을 주는 건 예측하지 못한 뭐 킬패스도 한 번씩 넣어주고 뭐 좌우로 볼을 전환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부스케츠보다 더용이 못하고 피아니치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부스케츠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근데 바르셀로나는 이제 내가 봐서 약간 느낌이 큰일 났다. 앞쪽은 메시, 뭐 허리 쪽은 예를 들면 부스케츠, 수비는 피케. 맞아요. 아니 뭐 선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그동안 이 바르셀로나의 축구 철학은 뭐야? 그쵸.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해도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선수들의 클래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시스템일 텐데 그쵸. 선수 한두 명 이렇게 한다고 막 축구가 너무 휘청휘청거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제대로 못한 이유도 있겠죠. 네, 저 부스케츠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를 영입해줘야 되는데 더용은 사실은 저 자리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수도 아니고 또 피아니치는 이제 30대가 넘어간 선수고 하다 보니까 부스케츠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제대로 영입해주지 못하면서 부스케츠를 빼지도 못하고 또 기용했을 때는 계속해서 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케츠가 정말 잘해왔고 지금 바르셀로나의 좀 핵심이 되었던 선수 영광의 시절을 좀 함께한 선수였지만 결국에는 이 바르셀로나에게는 저 부스케츠의 딜레마를 조금 벗어나야 수비적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래도 저 위치 물론 지금 스쿼드에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스쿼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저 위치를 누구가 좀 해볼 만한가? 만약에 부스케츠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나마 뛸 수 있는 선수가 피아니치 되고 아니 이제 뭐 좀 더 기동력이 필요하다면 더용일 테고 근데 더용이 저 위치에 서기에는 앞선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 재능이 너무 아깝고 야, 그런 상황이 없네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결국 부스케츠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파리 생제르맹 원정 간다? 부스케츠는 무조건 나옵니다. 잔인하다 이 사람. 그리고 세비야 진단 얘기 아니야. 세비야 이번 주에 또 세비야랑 리그 있더라고요. 아 저요? 무조건 나오겠죠? 무조건 나와서 진다. 예. 뭐 이기고 지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패너님의 얘기는 자 이번 시즌은 그냥 부스케츠로 가서 지고 내년 이제 그 다가오는 여름에 빌드업 리빌딩 잘하자. 그래야겠죠. 뭐 지는 건 아니지만 불안 요소를 안고 가고 있다. 네네네.